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이제 미각지당 춘초몽이요. 예, 개전 오엽 기추성이라. 소리성자죠. 약자로 쓴 거니까. 이게 이제 성리학의 원시조라고 하는 주자 선생이 한 말입니다. 말이고 본인의 어떤 인생관 내지는 학문에 대한 어떤 소회 뭐 그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표현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만 나이가 아니겠죠. 아마 61세면 이제 중국에도 회갑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61세에 이제 주자본의라는 이렇게 이제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탈구를 하고 나서 소회를 얘기를 한 게 내가 이제 이치를 참 학문의 이치를 그래도 많이 공부한 것 같다. 이 성현의 말씀에 한자 한 구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리고 진실인 것을 알겠다. 내가 작년에 죽었으면 얼마나 개죽음이었겠느냐. 61세 그렇게 해놓고 나서 60세에 그렇게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1000년 넘은 그런 시공간을 격해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했던 행적들이 글로 남아가지고 있죠. 후세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소회나 감회가 공부라는 거는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옛날엔 사뭇 지금보다는 좀 세상이 좀 단순하고 단조롭고 또 폐쇄적이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공부의 어떤 본질, 그렇죠? 이거는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다를 바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라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아는 얘기가 이렇게 그 소년인호 항난성, 그렇죠? 불촌과금, 그러니까 불가경, 일촌광음 불가경. 그러니까 촌음을 아껴서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시적인 게 미각지당. 이거 지당은 연못지 연못당자예요. 그러니까 연못 옆에 있는 봄풀의 꿈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계단개자, 섬돌개자, 섬돌 앞에 오동나무 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 그 시간과 공간을 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재 말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살다 갔던 어떤 세계 있잖아요. 어떤 사상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직 뭔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새 생명이 이렇게 미처 어떤 새로운 거 뭔가를 이뤄내고 만들고 시작하고 이러는 것도 아직 덜 됐는데 이미 또 한쪽에서는 가을바람 소리를 내고 있다. 그만큼 시절이 때에 딱 지금에 이거 지금 가을이잖아. 내가 가을 시 하나 읊어드리는 거야. 가을이잖아, 가을. 그래서 입추 엊그제 지났고 그 뜨거웠던 무더운 여름에 다들 지치고 힘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반바지 차림에 암막 커튼 쳐놓고 그냥 하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해가 떴는지 졌는지 추운지 더운지 그러고 참 한여름을 지냈는데 어쨌든 계절로 보면 가을이 성큼 돌아와 있고 또 우리 인생에도 또 가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크게 보면 어쨌든
61세에 60을 개죽음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명리에 뭔가 발을 좀 담갔으면, 아니면 명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라도 내가 한번 이렇게 걸쳤으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맛을 보고 가는,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것이 조금 유의미하지 않을까. 다양한 형태의 나름대로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삶의 그런 궤적들이나 스타일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명리라는 게 조금 남다르기도 하고, 주는 의미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보면 해볼수록, 진짜 어떤 이렇게 그냥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오동나무 잎, 한번 찾아가세요. 그래서 바람에 나붓기는 오동나무 이파리 소리를 한번 들어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전 시간에, 이거 한번 쭉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쵸? 이거 이제 문전성시 폐사면초가,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불같이 일어나더라도, 한번 폐하면, 진짜 사방에서, 이렇게 초나라 노래만 흘러나오는 그런 형국으로 고립에 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임자일주, 임신일주는 기본적인, 만약에 그냥 다른 글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지향점이나 지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교육이나,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교육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명예성이나 어떤 정신세계나 이런 거를 지켜가면서 생업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임자일주 같은 경우 이게 재물을 취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주변에도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는 물론 다른 일주 다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윗물 아랫물이 다 큰 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쓰나미가 될 수가 있어요. 병호가 만약에 하와이 그런 형국이라고 하면 임자 같은 경우는 시시때때로 오는 그런 홍수라든지 장마, 태풍, 해일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그냥 이렇게 앞에 타이틀 붙는 거는 너무 이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시고 어쨌든 그냥 일간하고 월지 사이의 관련성을 가지고 하나 또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생비재극 이런 형상이 일간과 월지가 발생을 하는데 나머지 자리에 그거를 완화시켜주고 마무리시켜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격의 높낮이, 폐성 이런 거를 조금 따지는 거죠. 따지는데 예전에는 성패의 의미가 굉장히 컸는데 물론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성패가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의 성패의 개념, 즉 만약에 격으로 봤는데 격이 팍격이 됐다, 폐격이 됐다. 그러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뭔가 흠결 있는 구조 가지고 사회나 이렇게 어떤 바깥에 나와 가지고 행세하거나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도 많은 쓰임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성격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어떤 집 구조로 보면 이렇게 흙담, 토담집 구조, 목조 구조, 슬라브 구조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은 갖추고 있는 이렇게 철근 내지는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하고 살다 보면 풍랑이나 풍파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외부의 자극에 파손될 수 있느냐,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는 그 틀에 담겨져 있어요. 틀에.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틀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틀의 어떤 그 정도, 용도, 이렇게 어떤 높낮이, 이런 거는 또 살펴볼 수가 있죠. 이명조가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이제 27살이죠. 병자생이니까. 병자생이니까.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사회 진출을. 네.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본 사례 중에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그 부모랑 같이 올 때, 거의 10중 8구는 아들도 엄마랑 오고, 딸도 엄마랑 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빠랑 온 경우야. 아빠랑 온 경우. 그래서, 어쨌든 뭐,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부자지간에. 예. 근데 이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아들의 어떻게 보면 앞날, 진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하고 아빠가 이렇게 명리에 무슨 사전 지식이 있다든지 이해도가 있다든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딱 보자마자 사회에 딱 이럴 때잖아요. 27이면 군대도 대한민국 나온다면 군대 문제 해결했겠고 대학도 졸업하거나 졸업반이거나 졸업했거나 그렇죠? 이럴 쯤일 거고 그러면 운 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상관 떴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은 포지션인데 거의 진로 문제가 되기가 쉽고 그렇죠. 상관하고 관이 만나면 거의 10중 8구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처음에 이제 운을 뗐는데 요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거는 맞는데 약간 좀 특수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7인데 이제 3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친 거예요. 1학기를 마쳤는데, 학교를 다 마치려면 이제 3학기가 남은 거죠. 그렇죠? 3학기가 남으면 이제 내년까지 짜스트로 다니고, 내년 하반기에 구직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 후에 이렇게 을사년에 하거나 이제 이런 형국인데, 이 전공을 컴퓨터 코딩을 했어요. 코딩을. 네. 그래서 지금 학교를 2학기를 안 다니고 자퇴를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을. 이제 이런 경우가 본인들이 확정을 하고 확신을 갖고 그랬으면 저까지 안 왔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래도 맞나? 이 일이 맞나?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주팔자를 열어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중년 이후에 원국의 동태하고 운의 흐름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작은 이렇게 하고 어느 시점에 변화 변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전문 분야를 갖고 나가야 되는 구조인데 처음부터 사업의 길로 들어섰다. 아니 이런 거요. 이 사람은 명조가 직장 생활할 명조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후천적인 노력을 안 하거나 주변에서 케어를 안 해줘도 이 사람은 직장 생활로 가겠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매칭되는 구조가 물론 진짜 구조가 괜찮고 자기 내면의 어떤 끌림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미션에 관련된 삶을 살거나 하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남철 같이 그렇죠?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찌어찌해서 이제 주변의 환경이나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진로를 설정을 하는데 지금은 27살이고 사회에 뭔가 이제 첫 발자국, 첫 발을 이제 디뎌 놔야 되는 형국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고 이렇게 졸업을 하느냐, 아니면 졸업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컴퓨터 코딩이나 이런 계통이 아닌 데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졸업
그렇죠? 라이센스가 있어야 그게 기본적인 어떤 변별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쪽 계정은 좀 특수한 모양이에요. 그거보다는 재능이나 실력이나 능력 이런 거를 좀 본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졸업장 인플루언스가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하기에 여기까지가 그냥 지금 구직 활동을 해서 가서 실무 쌓고 거기에 가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직업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아빠도 상의 많이 했겠죠, 그죠? 아빠도 상의를 많이 하고 본인이 생각을 해봐도 그 길이 맞겠다. 이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드롭을 하고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많이 정했어요. 많이 정하고 이제 이렇게 운명상으로 흐름상으로 나오는 거는 또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이제 부차적으로 내지는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저한테까지 온 건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일단은 졸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구조를 보면 그렇죠.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추월에 신밀주잖아요. 신금이잖아요. 그렇죠? 신금인데 그러니까 항상 팔자를 볼 때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관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연월일시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다 내가 쓰기도 하는데 구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분을 해주면 이게 관계성이나 관련성이 이렇게 생겨요. 왜냐하면 연월일시를 시간으로도 보고 공간으로도 보고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구분 없이 통으로 보려고 하면 처음에 조금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좀 나눠서도 보고 또 이 글자들의 관련성이 있어서 통으로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자라기 전에는 요 구조가 부모 조상 자리잖아요. 그렇죠? 조상 자리인데 어쨌든 한 27세 정도, 30세 정도가 넘어가면 나의 공간, 그렇죠? 나의 시간 공간하고 흔히 말하는 내가 내 자신을 실현하고 투영해야 되는 어떤 가치 공간, 반영 공간, 그렇죠? 사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이제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격으로 볼 때는 내가 태어난 계절이 그렇죠? 축월의 신금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렇죠? 신금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축에는 이제 잡기가 되는 거고 지장간에는 이제 기토 본기도 있고 신금 비견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개수 식신도 있는데 현간에 이렇게 그대로 그렇죠? 신금하고 경금으로만 이렇게 투간이 된 거죠. 그렇죠? 투간이 됐고 나머지 기토나 개수는 투간이 안 됐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비겁들은 일간하고 생극이 발생을 하질 않기 때문에 격으로 취격은 하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루틴이에요. 루틴. 무슨 뭐 원리가 깊이 있거나 무슨 의미가 크게 많거나 이런 건 아니고 격을 잡는 순서고 그냥 요령이다. 그럴 때는 본 기운으로 회귀를 해서 그냥 인숙 기운으로 그렇죠? 인수로 잡는다. 그냥 인숙격이다. 인숙격이다. 그러면 이제 인숙격이니까 그냥 이게 어떤 흔히 말하는 배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금일간들이 인수를 쓸 때는 조금 나눠지죠. 잡기를 인수를 쓰니까. 잡기를 인수를 쓰고 특히 같은 편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 환경, 월지 환경, 내 태생적인 본투 환경은 축인성을 그렇죠? 축인성. 그러니까 축에는 여기서 강력하게 있는 게 이게 인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배워서 배운 거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식신은 이럴 때는 이제
기술이고 재능이고 기능이고 뭐 이런 것들 펼치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인성이 관여를 하죠, 그렇죠? 인성인데 그 인성의 씨앗. 왜냐하면 이걸 미라고 하면 조금 다른 거예요. 요 미는 을하고 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관이 들어 있잖아요. 재관이. 그러니까 뭔가 조직에 대한 부분, 명예에 대한 부분, 명성에 대한 부분, 그걸 포함을 하고 있는 편인이라는 거죠. 인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먼저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축 중에 특별하게 기토나 개수가 투관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인데 그럼 인수가 있으면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니까 그렇죠? 그럼 생하는 에너지면 생하는 거를 관으로 갈 거냐, 또 식상으로 갈 거냐, 재성으로 갈 거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요 인수가 천간에 투관하진 않았고 있으면 이런 관련성을 보는 거죠. 관련성을. 그러면 여기는 이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인수하고 인성하고 관하고 재성은 재관인이 이게 트라이앵글을 꾸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월에 재관인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 운을 재관인을 잘 써요. 신강신약을 떠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회생활하는 게 명예성분 내가 취하는 거죠. 인성이나 어떤 고정적인 내지는 어떤 사업 소득이 되는 재성이나 또 관성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으로 재관인이 들면 재관인 3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강치 3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그 어떤 야성미 이런 거는 적어도 이런 구조에서 재관인 3기로 이렇게 천간지지에 매칭이 돼 있으면 일단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도움받거나 내가 어떤 갈 자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연월의 환경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 환경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천 환경이 선천 후천이라고 하면 선천 환경이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지. 정상적이었다라는 거지. 정식적이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는 이제 월간에 병화로 투관이 됐죠. 그렇죠? 병화로 투관이 돼서 격으로 보면 인수, 용, 관. 예전에 했죠. 이게 신금일간 병화 띄었을 때. 이렇게 그리고 관인이 서로 온전하다 해서 관인 쌍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인수격이 이렇게 병화를 봤으면 일단은 성격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구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뭔가 지혜, 학문을 가지고 관에 종사한다라는 거예요. 관에. 그 명예성분을 내 어떤 인생의 모토로 삼는다. 놓여진 자리가 요 자리도 아니고 요 자리도 아니고 요 자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죠. 이걸 프랙탈이라도 봐도 되고 여기는 가장 먼 자리, 가장 앞선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자리 이런 형국이 있어요. 공간적으로 보면 해외 인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국가에 준하는 이런 인자가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 보면 빠른 인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고 신금일간이 이렇게 이제 병화를 쓰기 때문에 이제 밝은 관이잖아요. 경신금일간이 관을 쓸 때는 화관을 쓰니까. 그리고 공통의 용법 중에 이제 축월이 되면 원래 신금이 이렇게 임수를 첫 번째로 잘 쓰고 간목이나 병화를 차서로 이렇게 잘 쓰는데 이렇게 임수 병화를 쓰는 데 있어서 동절에 특히 축월에는 병화를 먼저 씁니다. 병화를 쓰는 거는 조후의 역할이 좀 있어요. 이게 물이 좀 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충세화련 도세주옥 하는데 이렇게 얼음물로는 신금을 못 씻는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딱 매칭이 이제 병화로 내가 관성이 되는 거고 그 관성으로 조후를 한 다음에 신금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는 추월의 신금이 병화를 보는 거는 긍정적이고 좋다.